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5천만 원이 모두 출금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놀라서 확인해보니 제 계좌에서 돈이 모두 사라졌더군요. 이영호, 님은 5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휴대폰 대리점은 진짜 통신사 대리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직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불법적으로 돈을 빼가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미란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수법으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딸이 새 휴대폰을 선물해 주겠다고 해서 함께 대리점에 방문하셨어요. 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직원이 어르신 전용 요금제를 소개한다며 개인정보를 물어봤죠. 직원은 어르신 전용 요금제는 복지 혜택이라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해 계좌번호와 카드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으셨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 본인도 모르게 고금리 대출이 신청되어 있었어요. 신용등급이 추락했고 대출금 2천만 원은 이미 인출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정보통신 관련 사건을 20년 넘게 다루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 관련 피해 사례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탈취당해 노후 자금을 잃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65세 은퇴 교사였던 의뢰인이 찾아오셨는데 단순히 휴대폰을 바꾸러 갔다가 3,500만 원의 노후 자금을 모두 잃으셨어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은퇴자분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이분들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핸드폰 바꾸러 가서 절대 주면 안 되는 이것 7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제공하면 안 되는 이거. 첫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입니다.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앞자리까지만 필요할 뿐 뒷자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인 73세 유병만님은 직원이 시스템에 입력하려면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둘째, 금융 관련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개통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정병철님은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위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심 없이 알려주셨고 결국 통장 잔고 1,800만 원을 모두 잃으셨죠. 셋째,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때 주의하세요. 휴대폰 요금 결제를 위한 카드 번호까지는 필요할 수 있지만 CVC 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영자님은 카드 결제를 위해 CVC 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카드 한도 300만 원이 모두 결제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넷째, 개인 이메일 비밀번호나 SNS 계정 정보도 절대 제공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 데이터 이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메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완전한 사기입니다. 광주의 66세 박순영님은 새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옮겨준다며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모든 지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발송되어 친구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섯째,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는 절대 휴대폰 대리점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어떤 통신 서비스도 이런 서류를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72세 김철수님은 어르신 전용 할인 혜택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님은 자신의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6개월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의 대출금이 인출된 상태였고 돈은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째,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신분증도 함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복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용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63세 이미경 님은 가족결합요금제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불법적으로 활용되어 자녀 명의의 고가 휴대폰 5대가 개통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휴대폰 구매나 통신사 변경 시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가세요. 제가 맡았던 피해 사례의 90% 이상은 피해자 혼자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69세 박명자님은 아들과 함께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방문했을 때 직원이 갑자기 특별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큰 피해를 입으셨죠. 둘째,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휴대폰 개통이나 기기 변경에 어떤 서류와 정보가 필요한지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대리점 직원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바로 의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휴대폰과 관련 없는 금융 상품이나 혜택을 소개받았을 때는 즉시 경계하세요. 통신사와 금융 서비스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넷째,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저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여기 서명하세요 라는 말의 내용도 모른 채 서명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68세 황정숙님은 휴대폰 개통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액대출 신청서였습니다. 그 결과 300만 원의 대출금이 타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피해를 입으셨죠. 다섯째, 대리점 직원이 여러분의 휴대폰을 만지게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을 요구하세요. 특히 공인인증서나 금융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제주도의 71세 오창민님은 최신 앱을 설치해드릴게요 라는 말에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직원은 몰래 금융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금 2,5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여섯째, 대리점에서 갑자기 특별 혜택이나 한정 프로모션을 강조하며 서두르게 하는 경우 일단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합법적인 혜택이라면 천천히 검토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67세 김영진님은 오늘까지만 제공되는 특별 할인이라는 말에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에 300만 원을 선입금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는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73세 이상철님은 피해액 4천만 원 중 1,200만 원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해외로 도주했고 계좌 추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는 가짜 대리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통신사 대리점처럼 꾸며놓고 영업하는 불법 업체들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65세 정미영님은 대형 통신사 간판을 달고 있는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가짜 대리점이었고 2,800만 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럼 진짜 대리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뢰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대리점 위치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통신사는 공식 대리점 목록과 주소를 제공합니다. 둘째, 대리점 내부의 공식 인증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정식 대리점은 이러한 서류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원의 신분증이나 사원증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식 직원이라면 통신사에서 발급한 사원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75세 박순자님은 잘 모르니까 자녀와 함께 다시 오겠다고 했더니 직원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그 대리점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죠. 제가 법률가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첫째,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해 계좌 동결이나 카드 사용 중지를 요청하세요. 둘째,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디지털 금융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69세 박영수님은 피해 발생 후 2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이체된 돈의 70%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일부만 빠져나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대리점 방문 영수증, 상담 내용을 기록한 메모, 직원의 명함 등 작은 것이라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의 67세 김태호님은 상담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에 몰래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넷째,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기 수법이 사용된 경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대리점을 넘어 더 교묘한 방식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라며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수법입니다. 대구의 78세 이명자님은 통신사에서 노인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로 방문 상담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심 없이 집으로 오라고 했고 방문한 사람은 진짜 통신사 직원처럼 유니폼까지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통장과 카드를 요구했고 결국 3,200만 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런 방문 서비스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마세요. 진짜 통신사 직원인지 본사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들은 노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이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서툰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신뢰감을 줍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심리를 노립니다. 또한 대리점 사기범들은 급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오늘까지만 또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70세 최병철님은 오늘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한 특별 할인이라는 말에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할인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심이 들면 일단 멈추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여진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의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서울 강서구의 66세 이정희님은 대리점 직원의 제안이 이상하게 느껴져 아들에게 물어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의심이 커졌고 결국 그 대리점은 사기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가족, 친구, 이웃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예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휴대폰을 개통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64세 장미영님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 휴대폰 개통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택배로 새 휴대폰을 받았는데 개통을 위해 본인 인증 앱을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앱은 실제로는 원격 제어 앱이었고 설치 후 모든 금융 정보가 탈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통신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부산의 72세 김정남님은 통신사 고객센터라며 걸려온 전화에서 부정 사용이 의심되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개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500만 원의 피해를 입으셨죠. 이런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서 먼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왜 이런 사기에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판단 실수라기보다 교묘하게 설계된 사기 수법의 결과입니다. 전문가인 저도 가끔은 이런 수법이라면 나도 속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58세 박상호 의사 선생님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고학력의 금융지식도 있는 분이었지만 워낙 정교하게 짜인 사기 수법에 넘어가 2억 원 가까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고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처하고 주변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만큼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린 범죄는 더욱 악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참석자 40명 중 8명이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절반은 주변에 알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또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였죠. 이런 범죄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노년층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게 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할 때는 가능한 한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솔직하게 잘 모르니 가족과 함께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접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신하는 것은 사기꾼들은 친절함과 신뢰감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일단 멈추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정보통신법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피해가 간단한 주의만으로도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런 사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74세 박명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사기 수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속지 않았을 텐데 라고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라도 꼭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부모님, 어르신들,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특히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더불어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몇몇 통신사와 함께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는 개인의 판단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설계된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처하고 주변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어리석었다며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도 이런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런 범죄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주의가 평생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상으로 핸드폰 바꾸러 가서 절대 주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소중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할 때는 가능하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피해 당하지 않고 올바른 핸드폰 구입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핸드폰을 구입하려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